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겪었던, 어쩌면 지금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그건 아마도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렸던 그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이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또 그게 옳은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상합니다. 왜 착하게 살려고 애쓴 우리가 더 많이 상처받았을까요? 왜 배려하고 양보했던 우리가 오히려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베푼 친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참았던 순간들이 나의 약함으로 오해받았다는 사실을요. 그때 우리는 조금 억울하고 조금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말하면 투정처럼 들릴 것 같고, 설명하면 변명처럼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무례는 더 아팠습니다. 오랜 친구가 던진 무심한 한마디, 자식이 보인 짜증 섞인 표정, 배우자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은 상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천천히 쌓여서 어느새 깊은 응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려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때로는 사람도 아닌 것들에게까지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은행 직원에게도, 마트 계산원에게도, 심지어 전화 너머 목소리에게도 우리는 정중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고, 나이든 어른이 보여줘야 할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착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이상은 어렵다는 그 선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 상대는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웃집 사람이 처음엔 죄송한데 김치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흔쾌히 나눠줍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웃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부탁한다는 말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줄 거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은 김치가 별로 없어서요 라고 하면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친절로 한 행동이 어느새 관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일을 몰라서 헤맬 때 우리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후배는 스스로 찾아보거나 고민하기보다 바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깨닫습니다. 우리의 친절은 어느새 우리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새 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친절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이번엔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조금 의아해합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존중이라는 건 좋은 성격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명확한 경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상대가 우리를 소중히 대하는 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번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상대는 그 선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의 균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관계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착해서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란 시대는 참는 게 미덕이었고 거절하는 게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용히 깨닫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긋는 법을 말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던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이 오래된 친구에게는 거침없이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까요? 그건 가까우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오래 알았으니까,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조금쯤 건성으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도, 약속을 가볍게 어겨도,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상대가 알아서 이해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때로 무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쉽게 짜증을 내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가장 무심해진다는 사실을요. 오랜 친구 사이에서 오히려 배려가 사라지고 형제자매 사이에서 섭섭함이 쌓인다는 사실을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선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선 아래로 무례가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약속입니다. 처음 친해졌을 때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미안해하며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익숙해지면서 달라집니다. 나 조금 늦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가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옵니다. 이유도 간단합니다. 교통이 막혀서, 집에서 일이 생겨서, 특별히 사과하는 말도 없습니다. 가까우니까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그런 태도를 만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무례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었다면 관계를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어떻게 멀리합니까? 오랜 친구는 어떻게 끊습니까? 우리는 상처받으면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합니다. 말하자니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고 참자니 속이 상합니다. 결국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패턴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둔감해지고 당연한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무례는 상대의 악의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익숙해져서 생긴 무감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무례를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줘도 괜찮은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오해를 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그랬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심을 알아주길 바랐고 오해가 풀리면 관계도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설명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의 설명은 이해가 아니라 변명으로 들렸고 우리의 진심은 핑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상대의 감정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한번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그 감정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습니다. 우리의 설명을 듣지만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고 듣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건 핑계야, 결국 내 잘못이잖아, 같은 말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말해도 상대의 귀에는 변명으로만 들립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미리 연락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섭섭해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왜 갈 수 없었는지, 얼마나 미안한지를요. 그런데 설명하면 할수록 친구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변명은 그만하고라는 말이 돌아왔을 때 허탈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진심을 전하려 했는데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 순간 우리는 알아야 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건 설명이 아니라 사과였다는 것을요. 아니, 사과조차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섭섭함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내 상황도 이해해줘라고 말하면서 상대의 감정은 뒤로 밀어둔 겁니다. 그러니 상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섭섭함은 무시되고 상대방의 사정만 들어야 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설명할수록 우리는 더 약해 보입니다. 설명은 방어가 되고 방어는 약점이 됩니다. 상대는 우리가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변명하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말이란 것은 논리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명도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빈틈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같은 말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또 설명하고 상대는 또 반박하고 결국 대화는 논쟁이 되어버립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더 힘든 건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 자신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걸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분명 억울한 일인데 설명하다 보니 어느새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것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 설명했다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면 하고 후회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 대화를 되짚어보며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말할 걸 하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든 상대가 듣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소용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는 게 답입니다.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설명하는 건 자신을 더 다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설명을 경청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 우리의 잘못을 확인받고 싶은 사람, 그저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설명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럴 땐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미안해요라고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그게 다야? 라고 물어도 네, 그게 다예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을 이해받지 못하는 게 아쉽지만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면서까지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존엄이 그 관계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 때 사람의 진심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아플 때 누가 걱정해주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우리가 잘 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함께 걱정해주던 사람이 우리가 조금 나아지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쁘게 말했을 때 축하보다 시큰둥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래, 잘 됐네 한마디에 담긴 미묘한 어조, 너만 좋겠다는 뉘앙스가 담긴 농담. 우리는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나와 함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었다는 거요. 그 순간은 묘하게 어색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거나 만남을 약속합니다. 있잖아, 좋은 일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가 함께 기뻐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니까,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내 기쁨도 함께 나눠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아, 그래? 좋겠다라는 말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낮아지고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립니다. 나는 요즘 힘들어서 말이야라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라며 우리의 기쁨을 평범한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더 노골적입니다. 그 정도로 좋아해? 별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노력을 운으로 치환해버립니다. 심지어 다음엔 안 될 수도 있잖아. 너무 기대하지 말라며 우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기도 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냥 표현이 서툰 거겠지. 원래 과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깨닫게 됩니다. 이건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힘들 때는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걱정했던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이 생기자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에는 요즘 어때? 라며 안부를 묻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해도 응, 바빠서라며 대충 넘어갑니다. 더 마음 아픈 건 그 사람과의 대화가 점점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좋은 소식을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요즘 일이 잘 풀려서 대신 그냥 평범하게 지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가 기쁜 일도 숨기고 내가 잘 되는 것도 감추게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슬퍼집니다. 내가 힘들 때 보여준 그 따뜻함이 진짜가 아니었나 싶어집니다. 그 사람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내가 불행할 때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뿌듯했지만 내가 행복해지자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게 섭섭했던 걸까요? 타인의 불행에는 사람들이 관대합니다. 동정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 어려운 일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성공 앞에서는 다릅니다. 그건 비교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합니다. 친구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면서도 나는 아직도 그 자리인데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누군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면서도 우리 집은 언제쯤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건 질투라고 부르기엔 너무 미묘하고 시샘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의식적입니다.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흔들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감추려고 애쓰다 보면 표정이 어색해지고 말투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상대도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에 미묘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랬을 겁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던 경험 말입니다. 형제가 부모님께 칭찬받을 때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기억, 동료가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치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던 순간, 우리도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사람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저 우리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를 축하하고 싶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한 거겠죠.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우리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축하해주는 사람이 진짜 우리 편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말해봐. 하며 우리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주며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한두 명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변하지 않는 태도로 함께 있어줍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솔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도 내가 기쁜 것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 우리의 성공을 질투가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잘 될수록 더 가까워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들, 명절 때 연락하던 사람들, 가끔 만나던 모임의 얼굴들, 하나둘 줄어들고 어느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집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더 편해진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명절 인사를 보내고,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과 억지로 식사 약속을 잡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전화번호부가 꽉 차 있고, 모임에 가면 아는 얼굴이 많고, 길을 걸어도 인사할 사람이 많다는 게 뭔가 성공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관계를 넓혔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참석하고, 연말이면 선물을 돌리고, 돌잔치며 결혼식이며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사회생활이고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진짜 무엇을 주었는지 돌아보면 애매합니다. 명절에 보내는 인사 메시지는 형식적이었고, 식사 자리는 어색했으며,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는 피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내죠. 뭐 같은 말만 오가고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늘 조금씩 긴장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리,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없는 관계, 상대의 눈치를 보며 말을 골라야 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텅 비게 만듭니다. 한 번은 큰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정작 내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빴고 나는 듣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보냈지만 나는 거기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덜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것을요. 반면 관계가 줄어들고 나니 보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소수의 관계가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큰지를요.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소중한 몇 사람에게 진짜 우리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은 다릅니다. 말하지 않아도 편하고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옷을 차려입지 않아도, 재미있는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자신으로 있으면 됩니다. 그 편안함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성숙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마음을 쓸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모든 만남을 이어갈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여유를 갖게 됩니다. 억지로 참석해야 하는 모임도 줄고, 형식적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연락도 줄고, 신경 써야 하는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에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채워줍니다. 많은 사람과의 시끌벅적한 만남보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더 평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적은 수의 깊은 관계가 많은 수의 얕은 관계보다 훨씬 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형식적으로 아는 10사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양이 아니라 질로 관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생일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노력을 게을리하면 관계가 깨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피곤해도 다른 일로 바빠도 관계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없는 사람,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를 잊어버리는 사람, 내가 노력을 멈추면 곧바로 멀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한 번은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 오는지 보려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들은 진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 노력으로만 겨우 이어지던 관계였던 겁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는 관리하지 않아도 유지됩니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하고 자주 보지 못해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으며 특별히 챙기지 않아도 서로를 잊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춰도 됩니다. 어디에 마음을 쓰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자기 보존입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의미 없는 관계에 쏟느라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쓸 힘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관계를 줄인다는 건 사람을 싫어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참을성 있고, 이해심 많고, 배려 깊은 사람. 누가 뭐라 해도 화내지 않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으며,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른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더 많이 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혜로운 어른은 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에 답하지 않고 모든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고 누가 싸움을 걸어도 그 싸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닙니다. 반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예전에 우리라면 화가 나도 참았을 겁니다.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웃는 얼굴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다릅니다. 화를 내지도 않지만 참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납니다. 말로 싸우지 않고 행동으로 거리를 둡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누군가
우리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을 겁니다. 속으로는 불편해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중에 누군가 왜 갑자기 나갔어? 라고 물었지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요 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평온이 어떤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어른의 삶은 조용합니다. 크게 다투지도 않고 크게 화내지도 않으며 크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단단한 중심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분명히 아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어른이 되어도 좋습니다. 아니, 이미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배려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게 지혜로운 어른의 선택입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는 것, 설명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도, 억울한 오해도, 마음 아픈 배신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면서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둬도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가 끝나는 게 서로를 위한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떨어져서 각자의 평온을 찾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떠난 사람이 아니라 남은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여전히 있어주는 사람들, 우리가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변하지 않는 태도로 함께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수는 적을지 몰라도 질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는 수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손해본 게 아니라 지혜로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풀 차례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배려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할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차갑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사람을 줄인다는 것, 더 이상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 이런 말들이 어쩌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서, 이웃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적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전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평온을 지키며 살 것인가?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인생의 재정렬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압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 화려한 관계가 아니라 편안한 관계, 끊임없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해준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나 같은 생각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배려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에게 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지켜야 할 마음의 질서는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흘려보낼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할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쓰지 않을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세월이 흐른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에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며,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조용히 고개가 끄덕여지셨을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요.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비슷한 상처를 받았으며,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벗어나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과 화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는 정말 잘해왔어. 이제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아.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평온을 지키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돼. 이 말이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